지난 한 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바이러스 신종플루. 세계 각국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 구하기에 나섰고 제약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타미플루와 같은 신약 개발 하나로 운명이 달라지는 세계 제약 산업. 세계는 지금 800조 원 황금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치열한 세계 신약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광서성의 오지 따통코우 마을. 이곳은 최근 부자 마을이 됐다. 마을은 온통 새집을 짓는 공사판으로 변했다. 농부 짱코웨이 씨의 방 한 칸짜리 기와집도 3층짜리 양옥으로 탈바꿈했다. 건축비만 3,400만 원 들여 지은 집. 가구와 전자제품도 최신식으로 바꿨다. 광서성 오지마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赚了钱了，我们都把这个家电啊都买了。以前的14寸的，现在是29寸的这个彩电，还有这个上楼设施啊，什么都是全靠这个八角带动我们的村民富裕起来。 가난했던 농촌 마을을 부자로 만든 비결. 그것은 바로 이것, 팔각이었다. 팔각은 중국인들의 요리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향신료다. 향이 강해 돼지고기나 생선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하다. 그런데 팔각이 새로운 용도로 쓰이면서 농가의 수입이 늘어났다. 지난 1년 동안 짱코웨이 씨가 팔각 농사로 벌어들인 수입은 3,300만 원. 중국 대기업 평균 임금보다 2배가 많다. 以前05年前呢，这个八角全部都是香料用的，所以呢，它用途呢就少一点。那现在呢，这个八角可以搞到这个药物上用途上广，这个达菲啊，或者芒草酸啊，什么东西现在这个价钱就翻了几倍了。 대회양나무 열매인 팔각은 지난 2005년 조류독감 사태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로 쓰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종플루 사태는 치료제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 그 결과 광서성 오지마을에서 재배되는 팔각의 가격도 2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향신료로 쓰이던 대회양나무 열매 팔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종플루 치료제가 되는 것일까? 팔각을 말린 뒤 가공에 추출한 식힘산은 타미플루의 원료 물질이 된다. 원료의 독성을 줄이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10단계의 화학 합성 과정을 거쳐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는 완성된다. 모든 생산 과정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 제약사 로슈에서 이루어진다. (2009년) 스위스 로슈사가 타미플루 하나로 벌어들인 매출 추정액은 3조 원. 소나타 자동차 13만 대를 수출한 것과 같다. 그런데 타미플루 제약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따로 있다. 세계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계 5대 항암제 중 4개를 개발한 회사인 지넨텍을 포함해 신약 개발에 선두를 달리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세계 제약기업 매출 28위의 길리어드가 바로 타미플루를 처음 개발한 회사다. 개발의 주역은 길리어드의 화학 담당 부사장, 한국인 김정은 박사다.
이 건물은 어떤 겁니까? 이 건물이 이제 우리가 시작했지요, 빌려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하나씩 그 이제 리스를 확정해가지고 예. 이제는 그 그때서 그때까지 다 샀거든요. 아, 지금은 계획은 이 키를 예.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 이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 아마 헤드쿼터를 큰 거 하나 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트에 약 5,000명. 그때는 우리가 10,000명쯤 되거든요. 이 건물이 그것 때문에 그 길리아드가 살았죠. 근데 이제 이 조그만 회사는요, 그걸 하나 따 해놓으니 그 후부터는 아주 일이 하기 쉬워요.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아시죠? 예. 그런 거 돈 모으는 거, 모든 거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타미플루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직원 수 100명이었던 작은 벤처 회사. 신약 개발 자금이 없었던 미국 길리어드는 타미플루를 임상 1상 시험까지 마친 중간 단계에서 계약금 5천만 달러를 받고 세계적 제약회사 스위스 로슈에 기술 수출을 했다. 타미플루를 스위스 로슈와 공동 개발에 성공한 미국 길리어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다. 지난해 타미플루의 로열티 수입만 4,500억 원에 이른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했던 김정은 박사는 1994년 길리어드의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 제1교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대 약대 석사까지 마친 김정은 박사. 하지만 그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조차 할 수 없었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다. 일본에서의 그 제일교포들이 그때 일본 국적을 안 가지면 취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그 동양대학 다닐 적에도 거기서 일본의 회사에 들어가려면 일본 국적을 얻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그 국적을 가진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이스가 많이 없었죠. 미국에 어든지.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길리아드의 그 창업 멤버들입니다. 1994년 김정은 박사와 함께 브리스톨 마이어스에서 합류한 동료는 모두 4명. 바이러스 관련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가였던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그리고 첫 승전보가 바로 타미플루였다. 당시 로슈로부터 받은 기술 수출 계약금 5천만 달러와 타미플루 개발로 길리어드의 신약 개발 능력을 인정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투자로 후속 신약 개발이 가능했다. 에이즈 치료제들의 연이은 성공. 현재 길리어드는 에이즈 치료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서 바이오텍 회사에서 두 번째 커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그 스톡 프라이스 계산하면 750불이니까 그러니까 수백 배 올란 거죠. 주식이. 그래서 길리아드를 바이오텍에 구글 나갔어요. 그래서 길리아드를 바이오텍에 구글 합니다. 지난해 길리어드는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50대 우수기업 1위에 선정됐다. 2009년 길리어드는 구글을 비롯한 IT 분야 세계 기업들을 제쳐버렸다. 길리어드가 속한 샌프란시스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기존 신약 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생물학 발견의 결과를 신약 개발에 접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오텍의 원조 기업인 암젠, 쇠빵살에서 출발한 회사는 현재 40개의 건물을 소유한 캠퍼스로 성장했다. 과학자인 직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에는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We have gift shops on campus and dry cleaning
and you can drop your car off in the parking lot and get a car wash. And so all the services are brought here just for the convenience of staff, because people work so hard. It just makes it makes you able to concentrate more on your work, and it's a pleasure to come to work here. 신약에 바이오 개념을 도입해 세계 신약 시장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 바로 암젠의 창업자 조지 레스먼이다. 1980년에 회사를 창업한 이후로 변변한 매출 하나 없이 신약 개발 연구에만 매달린 회사.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창업자 레스먼은 유전자 복제를 이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People felt it would be impossible to clone the gene that would make Epogen. There was just a lot of skepticism that we would be able to do it. But the company didn't have any source of income from its products until Epogen was approved. So certainly, once it was approved, that laid the way for the success that has followed at Amgen over the next 20 years or so. 신약 개발 9년 만에 세상에 나온 빈혈 신장암 치료제 에포젠은 처음으로 적자투성이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에포젠의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들이 탄생하면서 암젠의 매출은 2,000배 가까이 성장했다.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바이오 신약의 성공은 세계 제약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After your first success, things do become easier in the sense that you are a little bit more in control of your destiny. So in that respect, things are easier because you now can generate revenues. But on the other hand, we are in a business where you need to continue making new discoveries and developing new drugs consistently all the time. 현재 암젠은 세계 50개국에 17,000명의 직원을 둔 매출 규모 세계 14위의 제약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30년 전 거대 기업 암젠의 출발은 전 직원 7명으로 초라하기만 했다. 신약 개발 하나만 성공하면 세계적인 제약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세계적인 신약이 없는 것일까? 지난 2003년 한국도 세계 신약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항생제 팩티브가 FDA에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 FDA의 신약 허가는 세계 제약 시장에 입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종 관문이다. 결과는 승인이었다. 신약 개발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FDA 통과 신약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신약이 처음으로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는 연간 800억 원이 넘는 외화 수익이 기대되며 국내 항균제 시장에도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팩티브의 FDA 통과는 한국 제약 산업의 신기원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사실 그 허가 받을 때는 뭐 얼마나 팔릴 거냐는 생각보다도 한국 역사상, 아시아 역사상 일본을 빼고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냐, 최소한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팩티브의 원료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도 국내 최초로 FDA 심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당시 심사 기준에 맞는 공장이 없어 건물도 새로 지었다. 투입된 연구 개발비만 3천억 원. 9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팩티브는 한국 제약사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었다. 일반적인 거라면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지만 연간 매출 800억 원의 외화 수입을 기대했던 팩티브의 매출은 100억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무너졌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적응증을 폐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적응증밖에 못 받았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뭐 시장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항생제 같은 제품을 팔려면은 최소한 영업 사원이 한 2,000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 마케팅 역량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FDA의 신약 심사를 통과하고도 팩티브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사소한 부작용으로 여겼던 발진이 문제였다. FDA가 1차 심사에서 유보 결정을 내려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제품 허가가 늦어졌다. 팩티브 사용 범위를 폐렴 등으로 좁혀서 허가받은 것도 결정적인 실수였다. 타이밍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 최소한 한 발 앞서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LG 에펙티브는 약효는 상당히 우수한 제품인데 시간이 조금 타이밍이 늦었고, 이제 FDA 허가받는 타이밍이 좀 늦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약효가 좋기 때문에 환자한테서 첫 번째 치료제로서의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왜냐하면 항생제 자꾸 쓰면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마지막 쓰는 약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지난 1월 12일 LG 생명과학의 김인철 사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국내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마친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해 중국 제약기업과 계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약은 최근 잠재적 시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하나다.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팩티바라고 하는 항생제를 중국에 수출해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팔고 있고, 그 립스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약회사 중에. 그 회사가 지금 저희들 항생제를 팔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저희들이 개발한 신약을 중국 회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라고 할까요? 현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상황이 고려됐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쌍학제약은 베이징시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정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신약의 출시 시점을 앞당겨줄 허가 기관과의 연결고리는 필수.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선 허가 기관과의 관계를 담당할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 신약 개발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택한 것이 한중 공동개발 전략이었다. 높기만 한 미국의 장벽을 우회해 다양한 신흥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第二个呢，实际上我们这个合作已经是达到了国际的最顶尖的这个水平了。第三个嘛，它一定是会为未来中国和韩国还有全世界人的这个，甚至特别是针对亚洲人吧，这个是非常有针对性的一个药物。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팩티브의 값비싼 교훈. 신약 개발 도전 2라운드는 바로 시장과의 싸움이다. 저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고 의약품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허가 받는 과정을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내수 중심의 복제약 시장에 매달리다 보니 국내 제약사의 전체 매출 규모는 13조 원에 머물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신약 개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제약기업 화이자 한 개사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제약업계의 매출 규모보다 4배나 큰 실정이다. 벌써 5일째 병원 신세인 6살 상우. 때는
아프고요. 지금은 많이 안 아파요. 기침 감기 걸렸을 때랑은 너무 틀리게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가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아침에 일찍 빨리 응급실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상우에게 내려진 진단은 신종플루. 안녕하세요. 네. 상우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상우 좀 크게 일반적인 쉴수 있어? 독감과는 달리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까지 침투해 천식을 일으켜 상태가 악화돼 입원까지 하게 됐다. 하자. 그렇지. 크게. 숨 크게. 처음 입원할 때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서 폐가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있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있어야 돼. 타미플루를 먹은 지 오늘로 5일째. 이제는 쓰디 쓴 약과도 이별이다. 캡슐 약을 분해해서 가루약 제제를 애기 용량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6살 이하의 아이들에겐 현재로서는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다. 현재 허가된 신종플루 치료제는 경구용 타미플루와 흡입식 리렌자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90%로 타미플루가 월등히 높다. 리렌자를 개발한 GSK는 세계 2위의 거대 제약사다. 그런데 단 하나의 신약도 개발한 적이 없는 미국 길리어드가 영국의 GSK와의 대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지난해 11월 타미플루의 개발자 김정은 박사가 고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타미플루 성공담을 듣고자 강연을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다. 인플루엔자 약이 없으니까 이게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약이 됐거든요. 아주 실용적인 그가 말하는 신약 개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독성입니다. 독성이 없으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근데 독성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FDA에서는 조그만 독성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규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약 허가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독성이다. 임상시험 중 독성이 발견될 경우 허가 심사기관이 부작용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신약 출시 시기가 늦어질 경우 같은 약으로 개발 경쟁에 나섰던 기업에게 시장을 선점당할 확률이 높다. 되게 늦은 거는 좀 부작용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FDA에서도 additional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러면 또 클리니컬을 해야 되고 그럼 많이 늦거든요. 근데 이제 타미플루가 잘 된 거는 굉장히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돼 가지고 2년 반 만에 허가가 나온 겁니다.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 경쟁의 후발주자였다. 김 박사가 타미플루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4년. 하지만 이미 1년 전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대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한 기업은 따로 있었다. (1993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GSK의 흡입식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리렌자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이미 발표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3년 늦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먹는 약을 개발하면 좀 늦어도 이제 시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주목한 것은 먹는 약과 달리 흡입기를 이용해야 하는 리렌자의 사용법이었다. 리렌자는 사용이 불편할 뿐더러 흡입기 쓰기가 어려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겐 독이 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여러 가지 투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약이 같은 효과라면 제일 잘 나가요. 사람들 선호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타미플루를 한 것도 먹는 약. 이때부터 세계 2위 제약사 GSK와의 경쟁이 시작됐다. 김 박사와 함께 타미플루 연구에 나선 직원은 단 2명. 밤낮 없이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 이루어졌다. 아주 스탠다드. 네, 여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말 두 사람 케미스트가 밤낮 일해가지고 처음에 강판들을 6개월 만들어가지고 또 6개월 그 소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걸 또 약으로 되는가 안 되는 것까지 올려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했습니다. 부족한 회사 인력을 대신할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찾았다. 약효 확인은 X선을 이용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X선 결정학의 권위자 레이먼드 교수에게 맡겼다. So X-ray crystallography is a technique that allows us to see the individual atoms. Shown in this molecule is a G protein-coupled receptor. It's the largest drug target in the human genome. In fact, this family of proteins is the largest protein family in the human genome. So by using X-ray crystallography, we can see all the atoms. In this particular case, 김 박사가 합성한 신약 후보 물질은 모두 레이먼드 교수에게 보내졌다. 인플루엔자 단백질에 신약이 결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순 작업의 연속. 지루한 작업 끝에 블록버스터 신약 타미플루가 탄생했다. it's just an amazing, exciting time. It's, I think, from Dr. Kim's perspective, the molecule that he made was like a baby, and all of a sudden he's seeing the baby bound to where it belongs, to the drug target itself. And so being able to show him what he created and how it was interacting with the protein, that specific moment was incredibly exciting. 반드시 이제 회사가 크다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준비돼 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참 열심히 했어요. 또 우리가 안 하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말에도 다 나오고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 2위 기업을 상대로 한 승리.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지난 11월 LG 생명과학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바로 길리어드의 부사장 김정은 박사다. 김정은 박사가 한국의 제약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기술을 수입한 길리어드의 대표로 공동개발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She was so kind of ignorant. Okay, so she doesn't know how to exercise the stock option. So they're really not big, but she actually before me he came to Gilead. So even the secretary get a little bit stuff. She can retire, but that turned out to be all pretty big money. You don't believe it because the Gilead stock. When she joined the Gilead, probably appreciated over 200 times. 2년 전 LG 생명과학은 길리어드에 간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해 현재 공동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간경화의 치료에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서 저희가 임상 일상 수행을 했고 임상 수행한 결과 그것이 독성이 적고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희가 증명한 그러한 그 개념을 길리아드 쪽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지불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산 거죠. 이미 FDA 심사를 통과한 신약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왜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한 것일까?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신약 후보 물질들은 신약 개발 단계에 진입하면서 시험 규모가 커진다.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만들던 약을 임상시험에 대비해 대량 생산을 준비하면서부터 신약 개발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3번을 만들어가지고선 3번 만든 것이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해줘야지 그쪽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는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6개월간 놔두고 또 1년을 놔두고 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 충분히 약으로서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또 우리가 쭉 있어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만드는 과정서부터 거기 공장에다 택전서 이거 다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거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 투입되는 신약 개발 비용은 전체의 10에서 20% 수준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신약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점점 커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에 있는 독성을 평가하는 임상 일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단계에 있던 신약 후보 물질을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 100개 정도의 약을 갖다가 그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한 9개 정도밖에 그 미국 FDA 자료인데 그 승인을 못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0% 정도밖에 허가를 못 받습니다. 신약 임상 시험에 들어간 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 임상시험 약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이상시험 단계로 진입한다. 환자들에겐 위약과 실제 약 중 하나가 제공된다. 임상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어떤 약인지 모르게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다. 3주째 간염치료제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환자는 약이 몸에 미치는 부작용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기검진도 받는다. 아직까지 뭐 몸으로 느끼는 건 없는데 뭐 이제 검사 결과 보면서 이제 경과 시간이 지나면 뭐 뭔가 나오겠죠. 약을 먹고 문제는 없는지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면담도 이어진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뭐 지금 약 드시면서 뭐 본인이 새로 느끼는 불편감이라든지 그런 건 이게 약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좀 뭔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시험에서도 안전성과 약효가 인정되면 전 세계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는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규모의 대규모 3상을 진행하기에는 이제 아직은 규모 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2상이거나 또는 시판된 이후에 후기 임상이거나 아니면은 좀 국내에서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소규모 임상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도 이제 규모가 커져서 뭐 이제 세계적인 그런 임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죠. LG 생명과학의 전략은 초기 단계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길리어드가 타미플루 신약 후보 물질을 로슈의 기술 수출해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초창기 전략 모델과 같다. 지금 그 간칠한 치료제 같이 아직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을 할 때는 그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에 따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위험을 분산한다 그럴까요? 아침 7시부터 화학연구원 손종찬 박사의 발걸음이 바쁘다. 걸으면서도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손 박사. 선생님 뭘 그렇게 보시면서 가세요? 네, 오늘 회의할 자료인데 지금 도착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미국 길리어드사와 화상회의가 있는 날. 미국과의 시차를 맞추기 위해 새벽 출근을 해야 하지만 손 박사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기쁘다.
5년 전 길리어드의 김정은 박사를 만나 사장될 뻔했던 자신의 연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현재 손 박사는 김정은 박사와 에이즈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미 임상 1상 시험까지 마친 상태다. 손 박사가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후보 물질은 계약금 85억 원을 받고 길리어드에 기술 수출됐다. 길리어드랑 같이 일하는 동안은 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디스카션하는 전화가 꼭 토요일에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요일 오후거든요. 딱 5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차이인데요. 뭐 어떻게 뭐 자리를 비울 짬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손종찬 박사는 어떻게 직접 기술 수출에 나서게 된 것일까? 정부 지원금으로 20년간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만 매달려온 손 박사.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나오지 않자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이제 그 매칭 펀드가 있어야 정부에서 이제 펀드를 딸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 기업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저희들은 이제 매칭 펀드를 없으니까 정부 돈도 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비 확보 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정부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최후 통첩이 왔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된 연구. 20년간 홀로 지켜온 그의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치료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손 박사는 빌게의 리가 연구소에 자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연결을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의 길리어드의 김정은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손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버려질 뻔했던 화학자의 20년 연구 인생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다. 그냥 가슴이 후련했죠. 야 그래도 또 살아 있구나. 참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사실 저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겪었는데요. 아 이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길리어드에 이제 돈도 많이 줄 알고 이제 뭐 막 했는데 이제 또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 기준이 또 있어서 거기에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위형적인 논문 발표 건수로 실적을 평가하는 정보기관. 손 박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길리어드의 공동 연구개발 제안은 그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 한국의 그 박사들도 수준이 제 알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문제는 없고요. 이제 조직, 비전, 그러니까 전체를 봐가지고 가는 길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한국도 이제는 경험도 많이 했고. 최근 한국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거대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품으로 생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이 많은 초기 단계의 기술을 사가기 위한 것이다. 미국 머크사도 과학 대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내 스카우터를 두고 있다. 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김규찬 박사가 1년 동안 만나는 제약기업과 연구소만도 100개, 연구자들도 300여 명이 넘는다. 그가 한국에서 만난 유망한 연구 성과들은 모두 본사로 보고된다. 스카우트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14명 중에 사이언스 앰베서더가 한국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머크사가 그 한국의 기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세계 매출 8위 기업인 머크사. 만여 명의 과학자가 연구 중인 신약 후보 물질만 10,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신약 개발 단계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성숙한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다. 먹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1년이 늦어지면 약 1억 불 정도가 손해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1년 먼저 내면은 1년에 1억 불을 더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년 먼저, 그러니까 경쟁 제품보다 1년을 먼저 내게 되면 20년 동안 우리가 이 특허를 독점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월 19일 한국의 한 벤처기업이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스위스 로슈사에 기술 수출했다. 계약금만 2억 9천만 달러, 역대 기술 수출액 중 3번째 규모다. 지난 19년간 한국의 기술 수출 누적액은 15억 달러.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 후보 물질 확보 경쟁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관절염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한 병원. 올해 69살인 베르너 후커 씨도 임상 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환자다. 후커 씨는 3년 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심해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희망을 걸고 3주간의 임상 시험에 참가하기로 했다. Wenn Sie immer Schmerzen haben, dann greifen Sie nach jedem Strohhalm und sagen, okay, ich versuche die Schmerzen zu lindern, in der Hoffnung versuche ich die Schmerzen zu lindern. Darum meine Entscheidung, bei der Studie mitzumachen. 모두 60여 명의 환자가 참가한 임상시험. 75세 미만의 남성 노인 관절염 환자 중 무릎이나 골반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시험 대상이다. Okay, auch die Kniescheibe ist in Ordnung. Ja? 그런데 이번 임상시험은 한국에서 의뢰한 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3개국에서 한국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이 완료됐다. Wie gesagt, sehr viele Studien durchgeführt. Ich kann mich eigentlich nicht erinnern, dass wir schon in einem asiatischen Land eine derartige Studie durchgeführt haben. Also unsere regelmäßig durchgeführten Studien erstrecken sich meistens auf deutsche, Schweizer Firmen und natürlich auch auf amerikanische Firmen. Also insofern ist das schon das erste Mal, dass der Sponsor zum Beispiel aus Südkorea kommt. 이번 임상시험의 주체는 한국의 작은 벤처기업이다. 이름도 생소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의 해외 임상을 감행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임상은 필수 조건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안정성 실험할 경우에 임상 1상인데 이게 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그걸 그 자료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임상한 거를 특히 FDA에서 미국 식약청에서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임상을 한 거죠. 크리스탈 지노믹의 신약 개발 팀장이 출장길에 나섰다. 목적지는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가속기 시설이다. 오늘 출장의 목적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 최근 연구 중인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15개가 오늘의 평가 대상이다. 열에 약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보관은
항상 영하 170도 질소 용액에 담고 이뤄진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초대형 엑스레이 촬영기에 장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신약 후보 물질도 촬영이 가능하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분자입니다. 그 분자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파장이 짧은 X선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 X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속기 연구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항암제 후보 물질이 암 단백질에 제대로 결합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여기서 약효가 확인되면 신약이 될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단백질 구조. 독일에서 임상을 진행한 관절염 신약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화면입니다. 여기 있는 녹색 그림은 저희가 합성한 화합물이 이 목적 단백질에 이 바인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 1박 2일의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실험 결과가 나쁘지 않다. 실험 결과는 이 회사의 기술 책임자인 노성구 박사에게 보고됐다. 결과가 좋아 동물 실험이 가능한 것도 있다. 요거는 이제 저기서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이제 저기 독성 시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먼저 동물 실험하고 그다음에 독성 시험 하면 되는. 얼마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내놓지 않은 혁신 신약 개발의 꿈. 그러나 문제는 완제품 생산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규모가 작은 제약 기업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은 해외 거대 제약사들이 탐낼 만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이제 출발을 하느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앞에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가서 가능하면 남들이 안 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이 단백질 표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을 기초 연구 단계에서 발굴하는 것이 신약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연구소를 방문했다. 저희가 신약 개발의 싹은 기초 연구에서부터 나오는 법이다. 기밀 유지 계약서. 연구자와 기업은 연구 성과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해야만 한다. 김진우 교수가 연구하고 있다는 신약 후보 물질.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추적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확인해 국립보건원의 유전자은행에 등록했다. 100명의 유방암에서 우리가 발굴한 유전자가 100명 다해서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나면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소한 50% 이상에서 50명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최급선무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사재를 털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질 높은 기초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기초 연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러한 약이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약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의학계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전임상을 할 수 있어요. 일상을 임상 1상 잘하면 임상 2상까지 갈 수 있죠. 3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나 임상 1상 2상을 거치면서 내가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페이스를 더 거치면서 100원이 1,000원, 10,000원이 되거든요. 10배씩 더 튀고 50배씩 됩니다. 기초 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시험 단계를 높일수록 부가가치도 높아진다. 기술 수출을 하더라도 최대한 임상 단계를 높여야 한다. 국내 연구자와 국내 기업의 만남. 그러나 정작 이를 연결시켜준 곳은 한 다국적 제약회사다.
이는 세계 신약 전쟁이 어떤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제대로 우리가 찾아가지고 분석이 됐는가. 국내에서도 산학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 기초 연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부터가 신약 강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임상 시험을 한 이상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전 세계에 마케팅하는 위해서는 마케팅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그 전 세계를 개발할 적에는 그 큰 그 외국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때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신약 강국 일본. 세계 100대 의약품 중 13개가 일본의 신약이다. 미국과 유럽이 선점한 세계 제약 시장에서 이들이 세계적인 신약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 매출 21위 제약사인 다이이치 산쿄. 70년대만 해도 일본의 제약 시장 역시 한국처럼 복제약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이 시작되면서 다이이치 산쿄도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해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としては3品目こういう薬剤を持っていますので、世界で1つが1000億から2000億ということですので、それが次の研究開発機とか、そういうことに使うことができる新薬開発をですね、グローバルの新薬開発を望む企業に成長できたことだと思います。やはり新薬開発なくしてこのような成長は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현재 일본의 상위 20개 제약사들은 평균 연구개발비로 전체 매출 총액의 평균 14.6%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2배가 넘는다. 2만 분의 1의 확률, 성공 확률이 결코 높지 않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이 일본 제약 산업의 시각이다. 뛰어난 연구 인력을 갖고도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된다. 一つの製品が全くの種から始まって、患者さんの手に届くまでには十数年かかると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から、まずそれに取り組もうと思ったら、2年3年で答えを出すというようなビジョンではなくて、きっちりとした将来設計というものを持ってそこに向かった投資、それからそこに向かった経営判断というのがまず必要ですし、それが日本の企業のトップの方たちはきっちりとできたということが一つ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 이른 새벽, 손종찬 박사의 출근길. 연구원 생활 30년에 새벽 출근은 어느새 습관이 됐다. 바로 이곳에서 손 박사는 유독성 화학 물질들을 다루며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피부도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피부가 없어졌죠. 여기는 뭐 했던 한번 껍질이 벗겨졌는데 뭐가 닿았는데 피부가 없죠. 여름 되니까 이렇게 살이 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열악한 연구 환경. 정부 지원금이 계속 줄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월급까지 깎였던 상황. 그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과학자는 수도승같이 일해야 된다. 예? 수도승같이 일해야 된다. 저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념 없이 아주 조용히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한 그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우리 후배들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오늘도 책상 앞에 앉은 손 박사는 화학식들과 씨름 중이다. 어느새 훌쩍 60을 넘겼지만 아직은 더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노 연구자. 그와 같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우리도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심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의학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것이 이게 고부가 같이 우리나라 장래를 봤을 때 이게 좋은 분야다 하고 철학이 있었으면 뭐 정권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든 말든 이건 끝까지 계속되는 그런 과제라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R&D 연구개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약업계에 있는 우리 동료 회사들에게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는 R&D에 많이 투자해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거꾸로 역발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매출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R&D에 뭐 10%, 15% 이상은 다 쓰자. 무조건. 일하겠다는 열정.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칼처 속에서 일하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그룹에서 그 비전 다 그 길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하면 말 그대로 황금어장, 블루오션을 만드는 산업이다. 지금 세계는 이 블루오션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 물론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신약 개발.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 신약 개발 전쟁에서 승전보를 듣게 될 것인가?